세월호 유가족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계엄 선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긴급 의원 모임을 가진 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래 당 비대위원장직의 논의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결과 브리핑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전했는데요. 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어디 갔냐며 계엄 선포, 유신의 망령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했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을 막는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고, 동시에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 앞에서 한 자신의 약속, 눈물을 치워버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임기를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세월호 문제를 핑계로 한 계엄 선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가족들의 뜻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또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냥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잘못된 태도를 국민들 앞에 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신의 망령을 다시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 네, 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의 내홍에 편승해서 국회를 공격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된 뒤에 첫 번째 KBS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열렸습니까? 네, 야당 추천 이사들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사실상 파행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 12일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이 이사장에게 역사관 논란과 KBS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며 오늘 이사회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인호 이사장은 그제 역사관이나 가치를 검증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야당 이사들은 국민의 방송 KBS의 최고 의결기구 수장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이사회에 참석 못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최대 교수가 학생들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무슨 말입니까?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한국 최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 최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연구 논문을 위해 지금껏 학생 218명의 근육과 지방을 채취하는 일을 10년 넘게 자행해왔습니다. 네. 학생들 비중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네, 218명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한 최대 학생입니다. 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A학점을 주겠다며 실험 참여를 권유, 의료진 없이 직접 멀쩡한 근육과 지방을 추출했습니다. 실험에 협조한 한 학생은 근육 채취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다리 신경이 마비됐고 국가대표라는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군요. 자,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반발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 노후원전 폐기와 탈핵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 도중 환경연합 소속 전문 산악인 2명이 프레스센터의 20층 옥상에서 현수막을 펼치며 하강하는 아찔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하강 퍼포먼스는 약 30분간 진행됐는데요. 지상으로 내려온 산악인들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한 노후원전에 대해 소극적인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이러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 산악인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타파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결론이 나왔군요.
네, 신모 씨 등 국정원 직원 3명,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합신센터에서의 협박, 감금,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며 김용진 대표 등을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그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에 대한 표현이 원고들 개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간첩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유우성 씨 사건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자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소송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발생했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그 원인이 무엇으로 확인됐습니까? 네, 검찰이 오늘 종합적인 인재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고양터미널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설비공사 현장 소장과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발주업체와 건물관리업체 등 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일 가스배관 용접 작업 진행 중 가스가 누출됐고 이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발화된 불길이 마감재인 우레탄 폼에 옮아붙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우레탄 폼에 불티가 옮겨 붙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는 뉴스K가 화재 직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현장을 둘러본 건설 노동자는 당시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공사를 나누어 발주할 때 필요한 종합적인 공사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 역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총체적인 인재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자. 검찰이 그 산케이신문,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일본 내부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문인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네, 일본의 문인단체인 일본 팬클럽이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나 정치인의 행동은 항상 언론의 감시 대상이며 비판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나 정치인이 고발, 고소, 소송하거나 기자를 조사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권력자는 이런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정부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 또 연장했어요? 네, 벌써 4번째입니다. 검찰은 어제까지였던 가토 지국장의 출국 금지 기간을 오는 25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가토 지국장이 기소된다면 박근혜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한층 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대통령의 언론 자유에 대한 언동이 주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건 뭐 국제적인 여론 이전에 국내 여론이 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은 아직까지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감 대신 직접 징계위원회 개회를 지시해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나서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전교조 당연히 반발을 할 텐데 어느 정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전교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며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은 교사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권면직이 강행될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국제적으로 망신에 해당하는 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아시아에서 최하권이다 이런 여론조사예요.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2013 세계 웰빙 지수, 즉 삶의 질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3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장기 내전 중인 이라크보다도 2단계 낮은 7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무려 86%의 국민이 삶의 목표 실현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답했으며 건강과 의욕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한 국민도 83%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평판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네, 평판지수란 뉴욕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판연구소가 매년 국가와 기업 등의 세계적 평판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G8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올해 조사 대상국 55개국 중 하위권인 41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평판지수는 지난 2012년엔 31위, 2013년 34위에 이어 올해 7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오늘 이 지수를 인용하며 세계는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 이후 어떻게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에 나설지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G8 국가 대부분 선진국들 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